문제를 푸는 방법은 익히셔야 돼. 자, 봐봐. 점 마이너스 2,3 얘를 지나고 u 벡터니까 얘가 방향 벡터인데 1, 마이너스 5랑 어떻다고? 평행하다고. 얘를 지나고 요 벡터에 평행하다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방향 벡터의 x 성분분의 x 마이너스 x 성분 맞지? 는 방향 벡터의 y 성분분의 y 마이너스 y 성분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얘를 갖고 내가 문제를 풀면 그냥 이게 끝인 거야. 방향 벡터의 x 성분분의 x 마이너스 x 성분은 방향 벡터의 y 성분분의 y 마이너스 어떤 지나는 한 점의 y 성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왜? 이 점을 내가 벡터로 나타내면 얘가 a 벡터가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얘가 뭘 지난다고? a, 2를 지난데 a, 2 얘가 a,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를 지난대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지. 1이구나.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갖고 구하는 건 쉽다고.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여기 1, 마이너스 5가 있잖아. 그치? 1,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여기 1,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리고 요 벡터가 지금 u 벡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얘랑 평행하다는 거지. 근데 요 녀석은 요 녀석은 마이너스 2,3이니까 마이너스 2,3을 하면 6이 정도 되나봐. 이렇게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얘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대네.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직선이. 근데 사실 이 방향 벡터가 한 점이 아니라 어떤 녀석의 방향 벡터는 한 점이 아니야. 꼭 두 점을 알려주고 있는 점이지. 근데 그 한 점이 무조건 뭐일 뿐이니까. 원점일 뿐인 거니까. 그러면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며. 그럼 요 직선에 뭘 구하면 되지?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기울기를 구해봐. 요 녀석이 1, 마이너스 5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5야. 그런 다음에 뭘 지난다고? 얘를 지나.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알고. 그럼 내가 얘를 구하게 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5에 그죠? 얼마? x 더하기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건가? 요렇게 쓰면 요 녀석은 그냥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한 거지. 동건아. 그지? 요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얘가 뭘 지난다고? a, 마이너스 2. a 얼마야? 마이너스 2. 뭔데? 그러니까 너희가 얘를 벡터로 생각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사실 너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방향 벡터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원점하고 또 다른 지나는 한 점, 즉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준 거야. 그것도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한 점 있는데 얘 직선 방식을 못 구하면 다시 1학년으로 가셔야지 뭐. 그지? 준혁아? 그치? 1학년으로 갔다 와야지 이제. 이해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를 자꾸 벡터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 어렵게 뭐 있냐? 다르게 표현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를 벡터로 구하는 거에 익숙해지긴 하셔야 돼. 왜? 학교에서 답 쓸 때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써주셔야 되니까. 자, 밑에 거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4분의 x 플러스 5 얘가 y
2 마이너스 x는 2분의 y 마이너스 4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과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뭐라는 거야? 교점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 단위 벡터를 모두 구하래. 단위 벡터. 그럼 단위 벡터는 뭔데?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구하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하고 요 녀석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맞지? 거기 이렇게 생겼네? x 더하기 5가 얼마가 되는 거고 4y가 되는 거고 x야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2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2분의 y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니까 14 마이너스 4y는 y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이렇게 넘기면 왜 갑자기 5야? 아 근데 이상하게 숫자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넘기면 얼마가 되는 거니? 어? 형은 한번 잘못 적었다? 위에 거는 4y가 맞고 얘는 8y가 되고 이렇게 넘기니까 얼마야? 18은 9y가 돼서 y 얼마? y는 2래요. 또 y가 2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지? x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 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뭐라고 그랬지?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중에 단위 벡터를 모두 구하래. 그러면 요 녀석 내가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렇게 여기하고 2,3이니까 이렇게 지나는 직선일 텐데 맞지? 성현아 이렇게 지나는 직선일 텐데 요 벡터랑 평행화 되네. 그럼 요 녀석 기울기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 구하면 얼마야? 3분의 4? 맞죠? 그러면 요 3분의 4는 뭐가 되는 거지? 요 녀석이 방향 벡터의 x성분 요 녀석이 방향 벡터의 y성분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얼마? 원래 방향 벡터 그냥 방향 벡터를 쓰면 3분의 4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근데 요 벡터랑 평행하면서 단위 벡터를 해야 된다며. 그지?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크기가 1인 벡터.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 그 녀석과 이쪽으로 하는 녀석도 있겠지? 방향 벡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3,4 기울기가 3,4가 되도록 하는 녀석 중에 즉 3a, 4a가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3하고 4는 얘기는 방향 벡터는 사실 방향 벡터는 크기는 상관없거든. 방향만 알려주면 되잖아. 성현아 방향 벡터는 크기는 상관없어. 뭐만 알려주면 돼? 방향만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x성분이 3이고 y성분이 4는 얘기는 x성분이 3a y성분이 4a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방향 벡터의 성분이 3a, 4a라는 얘기야. 근데 이 녀석의 크기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1이었으면 좋겠다고. 9a제곱 더하기 16 a제곱에 루트를 씌우는 걔가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a제곱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25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돼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5분의 1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다 집어넣은 녀석 두 가지가 되겠지. 성현아? 성현? 민철이 너 사이트에 나가서 서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잘 생각해봐.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이런 직선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L하고 M이 있다 쳐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면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어. 그럼 각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큰 거? 작은 거. 그지?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각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크지 않은 각. 크지 않다는 얘기가 뭐야? 작거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는 각도는 크지 않은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얘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면 요 녀석의 방향 벡터, 요 녀석의 방향 벡터, 이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 세타겠죠. 왜?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실제로 더 연장해서 얘네랑 다 만나게 해보면 이제 뭐 동측내가 뭐가 막 이런 걸 쓰면 다 나오는 그런 같아지는 각이잖아. 그죠? 같아지는 각이니까 얘하고 얘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네 결국은. 맞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야.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할 때는 아까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A 벡터하고 하면 얘가 뭐가 나오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벡터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있는 요 각도가, 그지? 이 각도가 90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벡터가 만나서 이루는 각도 중에 작은 쪽을 얘기하더라도 이쪽이 큰 거고 이쪽이 작은 거라고 해도 이 녀석이 뭐일 수도 있어? 얘가 90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90보다 크다는 얘기는 코사인 값은 음수야 양수야? 세타가 90보다 커. 코사인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해서 얘를 직선 입장에서 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아니야. 어디지? 여기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도는 작은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9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단 같아져서 90이 될 수는 있지. 그러면 코사인 입장에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 그럼 몇 사분면이지? 1사분면에 있는 각이잖아. 그럼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음수일 수 없어.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 값이 무조건 뭐다?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나는 얘로 안 하고 이 두 녀석의 방향 벡터를 갖고 구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두 녀석의 방향 벡터를 갖고 구하게 되면 얘를 내가 A 벡터라고 부르고 얘를 B 벡터라고 부르자. 방향 벡터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여야 하는데 얘는 음수일 수도 있다고. 두 벡터니까. 그랬을 때 직선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뭘 씌워야 되겠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지.
오케이? 얘가 절대값이 쓴다는 얘기는 어차피 밑에는 이미 양수 처리가 되어 있잖아. 양수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의 크기로 바뀐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벡터에서 코사인 세타 공식이 있었는데 그 녀석에다가 뭐만 하는데 분자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돼. 그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코사인 공식이야.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두 직선이 있는데 n분의 x-2가 3-y네. 3에 x 더하기 5는 1분의로 써줄게. y-7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야, 너희 요거는 주의할 점이야. 주의할 점. 봐봐. 내가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를 내가 u 벡터라고 불러볼게. 일단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 u 벡터라고 부르고 요 녀석의 성분을 내가 u1, u2, y같이 보이냐? u1, u2라고 이렇게 불러볼게. 이렇게. 그리고 방향 벡터가 요 녀석이고 지나는 한 점 p가 뭐 a, b라고 이렇게 쳐보자고. 즉 어떤 직선이 얘를 지나고 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얘라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 u1 분의 x-a는 u2 분의 y-b라고 쓸 수 있다 그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 x라는 녀석과 이 y라는 녀석의 개수가 반드시 1이어야만 해. 반드시. 그래서 얘가 1이 아니면 요 녀석을 양수로 바꿔줘서 여기 밑으로 내려줘야 돼. 부호를. 오케이? 마찬가지야.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위에 어떤 두 벡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자고 두 점이. 그러면 요 녀석의 공식이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x2-x1분의 x-x1은 y2-y1분의 y-y1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도 반드시 여기가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만 된다고. 얘가 1일 때 요 밑에 있는 요 녀석하고 요 밑에 있는 요 두 녀석이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야. 뭐라고?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요 분모에 있는 두 녀석이 방향 벡터의 x 성분과 방향 벡터의 y 성분, 방향 벡터의 x 성분과 방향 벡터의 y 성분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녀석은 내가 지금 여기 분의 1 이렇게 바꿔보면 요 녀석은 지금 현재 1이니까 방향 벡터의 성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m이란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요 녀석은 지금 뭐야? 3-y지? 그럼 이거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돼. 빨리 바꿔주셔야 돼.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럼 방향 벡터의 성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이 되는 거지. 즉,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은 m,-1이다. 다 되는 거야, 중요가. 요 녀석은 지금 y가 제대로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얼마다? 3,1에다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몇 도래? 45도래.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 벡터하고 이 녀석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몇 도여야 된다는 얘기야? 45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코사인 45도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으니까 공식 대입하시면 돼요. 맞지? 얼마가 되는 거냐? 요 녀석의 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요 벡터의 크기 루트 10
절대값 두 직선이 이루는 거니까 절대값 이렇게 곱하면 얼마? 3m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합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6n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루트 20m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도 되겠네. 다 양수니까 제곱하면 36 m의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건가 이렇게? 20 m의 제곱 더하기 20이 되고 몽땅 넘기니까 16 m의 제곱 마이너스 24 m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주면 되겠네. 자, 팔로 약분하자. 2m의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2, 1, 2, 1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m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지? 어? 아, 얘가 마이너스구나. 진짜. 이렇게. 그래서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즘에 진짜 발석 산수가 더 안 되네. 큰일 났대. 하여튼 이렇게. 아, 내가 이유가 있어. 내가 준엽이 쟤 때문에 그래. 그치? 내가 매주 쟤를 몇 번씩 만나니까 바보뽕이 오는 것 같아. 그게 준엽아. 어? 산수는 잘해. 너 산수 잘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당연아, 이제 정신 좀 차려. 직선 L이 이렇게 있어. 직선 L이 있다. 직선 L에 수직인 직선 M이 있어. 우리는 요 직선 M을 이 직선 L의 수선이라고 그러지. 수선. 그치? 근데 엄밀히 말하면 수선은 요거지. 우리는 요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법선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벡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야. 요 직선 L에 방향 벡터가 존재하고 요 직선 M에 방향 벡터가 존재하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서로 수직으로 지나가고 우리가 이 녀석의 법선 벡터라고 불러. 그럼 두 벡터가 수직이잖아. 그럼 내접하면 0이겠죠. 0이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직선 L이 이렇게 존재해. 직선 L이 있는데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방향 벡터 써보겠다. 그 이 녀석의 성분을 내가 보면 만약에 상품만 4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내가 이 녀석의 수직인 어떤 직선이 있다 치자. 그러면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렇게 내가 얘를 직선 M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뭐여야 된다고? 수직이라고. 근데 사실 수직이라는 거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 벡터도 얘랑 수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그 방향 벡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이런 녀석이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90도만큼 이렇게 돌린 거야.
90도만큼 회전시킨 거야. 얘가 만약에 A, B라면 이 녀석이 여기로 가면 얼마가 돼 있을까? 90도만큼 회전시킨 거야.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돼 있었던 녀석을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삼각형의 모양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이 있을 수밖에 없어? 90도를 가면 A, B가 B, A로 바뀌어져 있는 녀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뭐 이런 녀석으로 문제를 푼다는 그런 개념보다 그냥 벡터를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보자고. 직선이 있고 직선이 존재하는데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서로 방향 벡터인 거야? 그럼 얘가 수직이니까 얘랑 얘를 뭐하면 내적하면 빵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물론 여기서는 아까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 계속 이렇게 본 거지. 마이너스가 붙겠지만 1사분면 했던 녀석이 2사분면 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A, B라고 불렀는데 얘를 여기로 보내면 마이너스 B,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갖고 내가 내적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녀석이 근데 내가 요 녀석하고 수직이야 수직. 요 녀석 수직이야. 그러면 요 녀석의 방향 벡터 이렇게 있다 치자고 A, B.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A분의 B?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니까 뭘 알려준 거야 나한테? 기울기 알려준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지난 한 점을 줬겠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봐. 2분의 x-1 콤마는 y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5-x는 a분의 y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맞지? 자, 요 녀석의 방향 벡터 현재 얼마야? 얼마? 2,1이지. 요 녀석의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1, a. 얘하고 얘가 수직이면 얘하고 얘도 수직? 그럼 두 벡터가 수직? 내접하면 0? 마이너스 2 더하기 a는 0. a는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를 내가 90도 돌렸어. 어떻게 된다고? 요 녀석이 오면서 마이너스 붙고 요 녀석이 그냥 이렇게 온다니까. A, B였던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B, A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알려줬는데 얘를 못 구하면 이상한 거야. 그치? 성현아? 오케이? 요 녀석을 가지고 얘를 구하라고 했어. 너가 가면 이렇게 됐네? 근데 사실 방향 벡터는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3,A였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배 되어 있으니 얘는 그냥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되겠지. 실수배가 성립해야 될 테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이제 벡터의 입장으로 보려면 이제 내적하면 0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그죠? 자, 유형 23번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원이 존재한다 치자고 이렇게 원이 있어. 그리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요거 원이 한 점 여기 뭐 A 벡터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을 내가 그냥 뭐 P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그리고 얘가 원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해서 원점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P라는 즉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저 점 P가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P 벡터일 거야.
원위에 어떤 한 점이 나타내는 요 A 벡터는 이렇게 되는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내가 A 벡터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요거 PA 벡터. PA 벡터를 우리가 그지 PA 벡터의 크기를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PA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해볼게. PA 벡터의 제곱은 그럼 R 제곱이 되는 거겠네? 양변 제곱한 거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었다고. A 벡터 내적 A 벡터를 하게 되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절대값 A 벡터의 제곱과 같다고. 즉, 요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니까 요 녀석을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도 돼? PA 벡터 내적 PA 벡터는 이렇게 맞죠?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요 녀석을 내가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내적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는 R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벡터의 연산이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녀석을 x, y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ab라고 못 잡잖아. a, m, n으로 이렇게 잡아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맞지? 마이너스 얼마? m 내죠? 얘는 x y 마이너스 n 요것도 내죠? x 마이너스 n y 마이너스 n은 r의 제곱 맞아? 근데 얘가 내적이니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라며 x 마이너스 n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n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r의 제곱이 된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너희 수행평가 볼 때 이제 2학기 때 수행평가 보면 이제 이런 녀석을 또 증명으로 내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겠어? 수행평가 볼 때?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그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결국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 녀석은 원의 중심의 위치 벡터하고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의 위치 벡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그렇죠? 자, 봅시다. 466을 봤더니 두 점 A가 2,4고 B가 마이너스 1,0에 대하여 AP 벡터 곱하기 내적 BP 벡터를 0을 만족시키는 점 P의 가치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R인 1이다. 자,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을 A, B라고 이렇게 두겠지. 그리고 이거 위에 한 점 2,4라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러는데 B가 마이너스 1,0이래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AP 벡터 마이너스 BP 벡터 내적했더니 걔가 얼마래? AP하고 BP가 어떻게 된다고? 내적하니까 0이래. 그러면 AP 벡터가 요건데 얘가 중심이 P라고 그랬지. 그럼 BP 내가 P를 여기 쓰면 안 되겠네. B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B 벡터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지. 맞죠? 그러면 요 B 벡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 1이 된대.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 공식 하나 만들어보자. 얘하고 얘 내적하면 0이라며. 그럼 이 녀석 AP 벡터를 먼저 구하자. AP 벡터. AP 벡터는 요거에서 뭐 빼는 거잖아. 그치? 얼마? AP 벡터는
얼마가 되는 거니?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거고. 반대로 적자. p 벡터로 할까? 이 p 벡터가 되겠지? 여기 있는 대로 씁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에서 맞네. a 마이너스 2, 어떻게?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걸 거고. pp 벡터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a 플러스 1, b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뭐 하겠다고? 내적하겠다고? 내적하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